저 방송은 왜 알트코인을 안 집어줘? 다른 방송은 무슨 코인 막 갑니다. 막 기차 막 뿌뿌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수잘데기 소리만 해. 똑같은 영상이어도 듣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 미국의 9월달 비노고용지표 25만 4천 명. 자, 예상치 대폭 상회했다.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의 9월달 비노고용지표가 25만 4천 명.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9시 반에 발표가 됐었죠. 방송 전에 그 미국의 고용지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이전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지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이번 달 9월 달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예상대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14만 7천 건인데 25만 4천 건이 나왔어. 너무 잘 나왔죠? 2배 가까이 나왔고 실업률 역시 예상치가 4.2인데 4.1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뭐라고 생각한다? 월가에서는 야 미국 경기 침체 없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8월 5일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시즌 종료 아니야?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된다. 라는 투자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 얘기들이 쑥 들어간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근데 좋은데 이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25만 4천 명이 증가를 했고 월가 예상치가 14만 7천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 그리고 8월달 수치를 14만 2천 개가 발표를 됐는데 요게 15만 9천 개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 달인 7월 달에도 8만 9천 개였는데 14만 4천 개로 상향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2달 전께 한 6만 개, 7만 개가 오히려 더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치를 월 평균을 내봤더니 기존 11만 6천 개였는데 요게 18만 6천 개. 자, 이번에 최근에 잭슨 미팅 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용지표가 10만 건 아래로 떨어지거나 10만 건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지금 그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구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10만 건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다. 팬데믹 이전과는 달라. 10만 건 정도 나오면 힘들 수 있다. 50bp 내릴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죠. 근데 고용지표를 까봤더니 3개월치 평균이 18만 개가 나왔어. 거의 20만 개에 근접을 했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던 위험하다고 표현했던 10만 건 요거보다 2배 가까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야, 연준은 11월달 50bp 못 내리겠는데 25bp 내리던가 아니면 동결을 하던가. 안 그래도 요거 발표되기 전에 CME에서는 50bp 가능성, 25bp 가능성 요거 두 가지를 잣대를 두고 기울이고 있었는데 요거 발표되고 나서 50bp가 사라졌습니다. 50bp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막 60%, 50% 했는데 50bp는 사라지고 25bp 올리냐 동결이냐 요 두 가지가 지금 기준점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다?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옴으로써 미국의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구나. 없겠구나. 그리고 뭐 교육, 레저, 뭐 건설, 정부, 전문 다 증가를 했고 제조업에서도 고용 손실이 한 7천 개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채권 시장이랑 주식 그리고 원유 요런 시장들 좀 가격을 우리가 추이를 봤어야 됐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강세로 이어지죠. 요거 이따가 자세하게 다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가는 올라갑니다. 코인이슈님 유가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면 어떻게 돼야 되죠? 채권 금리도 올라가. 그럼 주식 가격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달러 강세, 원유 강세, 채권 금리 강세. 주식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주식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제가 이거 왜 같이 오르는지 이따가 한번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자, 중동 총선과 함께 증가한 유가, 브렌트유 6거래일 연속 상승.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살짝 멘트를 좀 잘못했죠? 며칠 전에. 그거 이후로 좀 원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보자. 뭐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조금 더 지켜보자. 원유 가격. 자, 중국 쫓겨나자 떼돈 벌었다. 뜻밖의 잭팟 터진 이 나라. 원유 가격은 살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리 뭐 멤버십 방송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우리한테는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을 거다. 진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플랜을 짜고 있는 것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6개, 7개는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분열, 대규모 어떻게 보면 좀 뭐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무역 전쟁
전쟁이라던가 경제 전쟁이 펼쳐짐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누군지, 그리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 기업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멕시코, 관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수혜를 받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가 받을 수 있겠죠. ESG 산업을 중국에서 못하게끔 태양광 산업 너네 하지마.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이 갖고 있었던 태양광 섹터의 점유율이나 이런 기업 그러니까 무역이라던가 이런 점유율들을 자연스럽게 누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인도가 가져가는 겁니다. 항상 미국은 지네가 1등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전에 1950년도에 일본이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0 안에 들어있을 탑백 안에 거의 한 80개, 90개 기업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 1위 자리를 일본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을 내리려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어떻게 됐죠? 일본 내리고 그 이후부터 누가 성장을 했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문을 닫고 누가 성장을 했다? 지금의 삼성과 TSMC, 대만이 있었죠. 한국과 대만이 성장을 했죠. 그럼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2등을 내리고 3등, 5등. 이게 135 우리 정책 전략이라고 거시경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린다. 그러면 지금 2등 중국을 끌어내리려면 당연히 인도나 뭐 다른 국가들 3위, 5위 이런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얘네들 성장을 도울 수 있겠죠. 얘네들이 또 성장한다 그러면 얘네 또 끌어내리겠죠. 항상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업들, 어떤 국가들이 돈이 몰릴지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우리 비트코인만 한다고 해서 돈을 뭐 버는 게 아니야. 내년, 내후년 되면은 인도 주식도 그렇고 뭐 멕시코 주식도 그렇고 기업도 얼마나 많아. 진짜 우리가 이번 그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까지 딱 관리를 잘해가지고 현금만 쥐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먹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여러분들은 뭐 알트코인, 밈코인, 뭐 솔라나가 어떤가요? 무슨 코인이 어떤가요? 그냥 코인의 목을 메고 있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벌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유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바이든 그 언급도 그랬고 중동목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원유 가격이 살짝 올라가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시고 뭐 이걸 좀 겁을 주는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분석들이. 저는 원유 가격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을 안 하냐면은 일단은 그냥 전체적인 섹터를 봤을 때 원유 수요보다 공급이 전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 공급에 안 될 거다. 일단은 오펙 플러스에서 12월부터 감산량 축소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내부 막 분쟁이 있었어. 막 하여튼 그 리비아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원유 수출이 다시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못해도 100만 배럴에서 한 120만 배럴은 나올 수 있을 거다. 물론 이란이 뭐 정유시설이 멈추면 뭐 한 300만 배럴 정도 되나요? 250만 배럴이었나? 요 정도 나오면 원유 가격이 오르긴 하겠죠. 근데 미국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미국 지금 비축유 굉장히 많이 쌓아놨죠. 10월 달에 원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해리스? 대통령 못 됩니다. 그래서 비축유 미친 듯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까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뭐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커진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에 못 따라간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당분간은 원유 가격 튀는 거, 물가 막 상승하는 거 요거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 자, 일본 증시 조정박자 주가 오르는 종목. 금리 인상 환영 이유는 자, 볼게요.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이 막 벌벌 떨죠. 근데 벌벌 떨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대. 그럼 누가 돈을 벌까? 우리 코인니시 경제 채널 보시면은 저 방송은 왜 알트코인을 안 집어줘? 다른 방송은 무슨 코인 막 갑니다. 막 기차 막 뿌뿌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수잘데기 소리만 해. 똑같은 영상이어도 듣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주 그렇죠. 일본의 은행주들, 금융주들 얘네들은 어떨까?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올라가겠죠.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이런 얘기 딱 들으면서 한 종목 집어드린 거예요. 알트코인 뭐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 집어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내용이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일본의 금융주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있겠죠. 일본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앞으로 돈 좀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10명 중 9명이 뭐를 사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대. 그럼 10명 중 9명은 뭐 살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대. 금리가 뭐예요?
엔화의 가격이죠. 엔화의 가격이 올라간대. 그럼 뭐를 사야 돼? 10명 중 9명은. 대다수가 은행 달려가서 야 엔화 지금이라 사재기 해놓자. 이미 우리는 지금 2년 전부터 엔화 사세요. 1, 2년 전부터 엔화 시그널 드렸었는데 1, 2년 뒤에 이제 엔화 지금 산다고 하고 있어. 지금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그러면 엔화를 사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좀 더 좋을까? 아니면 두 번째 금융주를 사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좀 더 좋을까? 일본 금융주, 일본 은행주. 이거는 뭐 뻔할 뻔짜죠. 엔화는 이미 우리 코인이슈 방송 1, 2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줍는 시그널 드렸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3차, 4차까지 드렸나요? 엔화? 계속해서 분할로? 굳이 차라리 따질 거면 금융주들 담아야겠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국 내수 살아나나 글로벌 명품주 치토사.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명품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LVMH 주가가 다시 올라가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명품주들 얘네 주가 상승하는 거 길게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길게 막 뭐 전고점 다시 돌파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왜? 중국의 뷰가 진짜 경기 호황으로 막 가는 회복을 한다?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뭐 명품 기업들 주가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명품 기업들 주가가 올랐다는 건 뭔 뜻이냐면 중국이 그동안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뭐 대규모 부양 절차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반응이 없었죠. 믿음도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경기 부양책은 이전에 코인이슈 전원이 말했던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좀 다른 시선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대세 상승하려면 65K 돌파해야 된다. 변수는 중동 리스크와 FOMC 회의록. 자, 뭐 중동 리스크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거 알고 있고,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FOMC 회의록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걸로 봐요. 어차피 짜고 치는 고수도 50bp를 내렸다는 거는 FOMC 회의록도 무슨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비둘기. 파월 연준의장을 딱 앞에 두고 받아쓰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의미 없다는 거. 자, 미국 추가 비컷 기대 후퇴 중동 불안까지 환율 1350원 육박. 자, 환율이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죠. 요거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이든 빠지는 이번엔 트럼프 말실수 횡설수설의 고령 우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물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해리스 지지율을 뭐 꺾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앞서니 해리스가 앞서니 크게 의미 없어. 어차피 우리가 언론으로 접하는 거는 해리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11월 5일 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고령 우려 뭐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제발 해리스든 트럼프든 똑같다. 크게 의미 없다. 트럼프가 돼야지 뭐 폭등한다. 제발. 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1.47억 달러 순 유출 3주 연속 유입세 마감했다. 자, 유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유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거 유출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요거 이유를 물론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저는 두 번째 이유로 중국이라고 봅니다.